안녕하세요. 전력거래소 시험 준비하시는 여러분 반갑습니다. 같이 공부하게 될 고시는 류준상입니다. 네, 일단요 같이 여러분 모의고사를 같이 풀 텐데요. 먼저 풀어보시고 같이 보시는 게 가장 효과적이고요. 이 문제는 여러분 여러 번 풀 수 있으면 더 좋거든요. 그래서 한 번은 여기 연습장에서 좀 풀어보시고 마지막에 이제 실제로 한번 풀어보시는 형태가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먼저 풀어보시고 내가 이런 걸 틀렸는데 이 사람은 어떻게 푸는지 그런 걸 좀 잘 보시기 바라고, 중간중간 제가 이제 드릴 말씀들이 있고 분명히 여러 가지 팁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그런 팁들은 여러분의 선택사항입니다. 나한테 맞는 것 같다 그러면 택하시면 되고, 이건 내게 더 안 돼 그러면 여러분 걸 고수하시면 되는 거예요. 알겠나요? 어쨌든 간에 여러분 최대한 빨리 잘 풀면 되는 겁니다. 자, 제가 모든 어쨌든 NCS 강의에서 지금 말씀드리는 첫 번째가요. NCS 시험은 가장 중요한 게 여러분 시간이에요. 시간 싸움에서 여러분이 승리를 해야 결국은 합격하는 거거든요. 시간 싸움에서 여러분 지게 되면 어쩔 수 없습니다. 그냥 무조건 탈락이에요. 시간 싸움이 뭐냐? 문제는 여러분 40문항인데 60분이 주어지잖아요. 그러면 한 문제당 1.5분 개념에 잡힐 때 1.5분으로 여러분 생각하시면 안 되고 한 1분 정도로 생각하셔야 됩니다. 1분 정도의 모든 문제를 풀어야 된다라고 생각하신다면 이제 여러분이 좀 생각을 하셔야 돼요. 문제를 보면 알겠지만 여러분 1분 내에 풀 수 없는 문제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런 많은 문제들 중에서 여러분이 선택해서 선별해서 먼저 풀 거 풀고 못 풀 거는 버리고 그런 개념이 여러분 서야 됩니다. 근데 그런 계획이 없이 여러분 접근하게 된다 그러면 이거는 무조건 실패할 수밖에 없는 시험이에요. 그래서 전략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익혀두시고요. 한 문제를 풀 때 내가 이 문제를 1분 내에 못 풀 것 같다라 그러면요. 난 이 문제를 풀 수 있어요. 그런 능력이 있지만 이 문제는 포기해야 됩니다. 1분이 넘어가면요. 알겠나요? 이게 제일 어려워요. 그러니까 맞출 수 있는 문제인데 시간 때문에 내가 버려야 된다? 어찌 보면 이게 안 맞는 이거를 여러분 잘 해주셔야 됩니다. 왜 안 하냐면요. 여러분 얘를 풀고 있으면 이게 만약에 2분 걸리는 문제예요. 이걸 풀고 있으면 그냥 30초면 풀 수 있는 문제도 시간이 없어서 못 풀게 돼버려요. 효율성에서 엄청 떨어집니다. 얘도 1점이고 얘도 1점이라면 여러분 선택을 잘못한 거예요. 알겠나요? 그래서 어떻게 접근하냐면 먼저 다 풀 수 있는 거를 풀고요. 영역별로 여러분 시간 구분이 없다고 지금 전제가 되어 있기 때문에 먼저 풀 수 있는 거를 한 번에 다 풉니다, 여러분. 1턴이라고 하는데요. 1턴째 여러분이 풀 수 있는 것, 딱 읽자마자 풀리는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최대한 많이 풀어요. 1턴 돌고 나서 조금 걸린다, 시간 걸리겠다, 계산이 복잡하다, 이건 지문이 너무 긴데 이런 것들 다 넘기는 거예요. 넘겨놓고 요 녀석들을 여러분 2턴째 와서 풀어주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 중에서도 넌 좀 아니다, 넌 좀 아니다, 넌 좀 아니다 했던 거는 3턴으로 넘기는 겁니다. 3턴은 거의 마지막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여기까지 다 풀고 나면 시간이 아마 거의 이제 한 50 몇 분 됐을 거예요. 그 당시에 이제 나머지 요 세 문제를 풀어볼 수 있으면 풀어보고 영 안 되면 어쩌나요, 여러분? 네. 쿡쿡 찍어야 되는 그런 상황인 겁니다. 알겠죠? 요렇게 전략을 짜주셔야지, 요렇게 안 짜면 여러분 대부분 이제 모든 문제 풀 때요. 이렇게 쭉 내려가다가 시간이 띵 합니다. 그럼 이거 막 찍어요. 절대 통과 못해요, 여러분. 이런 스타일이면요. 그러니까 요런 스타일로 여러분 바뀌셔야 된다는 거. 그러려면 내가 어떤 문제를 풀어야 되고 내가 어떤 문제를 두 번째 턴, 세 번째 턴에 넘겨야 되는지 그 분류를 여러분 잘 해주셔야 된다는 소리입니다. 제가 말씀을 계속 드릴 거고요. 잔소리를 계속 드릴 거긴 하지만 이런 문제들은 여러분 넘기세요. 이런 문제들은 여러분 뒤쪽으로 넘기세요 했던 문제들이 있거나 여러분들이 보셨을 때 이건 내가 1분 내에 풀 수 없겠구나 이렇게 생각되는 문제가 있다면 그냥 일단은 넘기세요. 알겠죠? 네. 잔소리 계속 드릴 것 같아요. 네. 일단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요, 영역 2예요. 수리 능력, 그 다음에 문제 해결 능력, 자원관리 능력, 조직의 능력, 이렇게 같이 보도록 할 거고요. 의사소통 능력은 의사소통, 언어 선생님과 같이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수리 능력 같이 보도록 할게요. 수리 능력은요, 여러분, 한 문제당 몇 초 정도에 풀어야 되냐면요, 기본적인 응용 수리 같은 경우는 한 20-30초 내에 한 문제를 풀어야 돼요. 그러면 굉장히 많은 지식이 있어야 됩니다. 흔히 말하는 계산 능력이 있어야 돼요. 그럼 그 계산 능력은 여러분 어쩔 수 없이 여러분이 갖고 있는 게 굉장히 많거든요. 이건 단시간에 막 한 번에 확 늘고 그런 건 아닙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여러분이 갖고 있는 거를 최대한 잘 활용을 해주셔야 된다라는 거. 그 다음에요, 또 중요한 게 식을 꼭 만들어야지라고 생각하는 요 개념을 여러분 파괴하세요. 나는 식을 쓰지 않고도 풀 수 있어? 그게 최고예요, 여러분. 식을 안 쓰고도 혹시나 보기를 몇 개 대입해 봤더니 남 나오는데 그게 여러분 훨씬 난 거예요. 알겠나요? 식을 다 꼼꼼하게 써가지고 답이 뭐 3이야 라고 나왔어도 그냥 3 집어넣어봤더니 되네? 답은 3이네? 이렇게 구해도 시간이 빠른 게 여러분 더 좋은 일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시간이 빠른 게 더 좋은 여러분 풀이 방법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식을 여러분 파괴해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태까지 서술형을 쓰다 보고 논문을 쓰다 보고 이제 대학교 때 와서
주간식 서술형 길게 쓰잖아요. 서술형으로요. 그렇게 쓰던 버릇이 있는데 그 버릇이 여기서는 여러분 절대로 도움이 안 돼요. 그냥 예전에 흔히 말하는 이거 그냥 대충 봐도 3cm인데 이거 대충 봐도 뭐 45도인데 했던 그런 친구들 기억나시나요? 여러분일 수도 있어요. 흔히 말하는 약간 이런 꼼수라고 해야 되나요? 이거 대입하면 그냥 나오잖아 이런 거 있잖아요. 이게 여러분 최고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런 쪽으로 계속 생각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게 여러분 생각을 해야 늘지 그냥 안 하고 맨날 식으로만 접근하다 보면 식밖에 생각이 안 나요. 그럼 여러분은 빨리 풀 수 있는 길 하나를 버려버리는 겁니다. 물론 안 될 땐 식으로 풀어야죠. 물론 그것도 안 되면 당연히 식으로 해야 돼요. 근데 그거는 최고 마지막에 생각해야 되는 부분이고 어떻게든 간에 빨리 구할 수 있는 길이 있으면 여러분 그거 선택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한번 볼게요. 전력거래소에서는 배드민턴 동아리와 탁구 동아리를 지원하기로 결정하고 쓸데없는 말들인데요. 직원 40명 대상 지원 신청. 40명만 중요한 거고요. 다음 중 탁구 동아리만 신청한 사람. 배드민턴이랑 탁구가 있는데 여기 배드민턴하고 탁구가 있는 요런 거 같죠? 네. 그리고 총 40명이라고 합니다. 그럼 여기 40명이잖아요. 그럼 여러분이 제일 먼저 생각나는 식은 벤 다이어그램식에서 넘버 세는 거 있죠? 합집합의 개수는 이라고 세는 거 있잖아요. 이거는 A 더하기 B에서 교집합 A 교 B를 한번 빼더라. 요 식 정도는 여러분 거의 다 알고 계실 거예요. 그럼 요거를 쓰겠구나라고 머릿속에 판단이 들면 이 식을 한번 쓰지 말고 무조건 요 밑에 거부터 착착착 채워가는 그 정도의 연습은 필요합니다. 자, 직원들은 신청을 하지 않거나 두 동아리를 모두 신청할 수 있다. 한마디로 다 들어갈 수 있다는 소리예요. 여기도 될 수 있고, 여기도 될 수 있고, 여기도 될 수 있고, 여기도 될 수 있다는 소리예요. 배드민턴 동아리는 17명이 지원을 했고요. 탁구에는 25명이 지원했으며 적어도 하나를 지원했다는 소리는 여기가 되겠죠. 아, 여기가 35명이구나. 이퀄 17 더하기 25가 나오겠죠. 네, 배드민턴하고 탁구. 그러면 두 개의 교집합이 여러분 나올 거예요. 얼마로요? 계산하면 나오겠죠, 뭐. 요거 계산하면 42이죠? 그러면 여기는 7이 돼줘야 35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교집합이 7명이구나. 그럼 이제 이 상태에서 여러분 탁구만 찾으랍니다. 탁구가 총 25명이었는데 여기 같이 겹쳐있는 사람이 7명이니까 탁구만 선택한 사람은 18명 이렇게 나오게 되겠죠. 네. 이거 여러분 뭐 딱히 드릴 말씀이 없어요. 이 식을 그냥 빨리 한번 해석을 해보세요. 이 식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라는 해석밖에 안 나오네요. 네. 요걸 안다면, 만약에 알고 있는 상태에서 여러분 문제를 딱 접근했다면, 이렇게 접근해야 되죠. 읽어봤을 때, 탁구만 구하려는구나. 이거, 이렇게 있고, 지금 머릿속에는 이미 그 NA 합 B의 그 식이 쭉 떠오르고 있어야 돼요. 그 정도는 돼야 돼요. 적어도 하나의 동아리 신청했다? 합집합이 35구나. 식을 적을 때 이렇게 적기 시작해야죠. 35는 17하고 25를 더해서 42이니까 교집합이 몇 명이냐? 했을 때 7명이네. 그러면 탁구만 하는 사람이니까 25에 7배니까 18명. 이 정도의 어찌 보면 이 논리적으로 이렇게 계산하는 흐름이 이 정도는 돼야 돼요, 여러분. 그럼 이래야 한 3초 내에 풀 수 있는 거죠. 요 정도까지 돼줘야 되는 겁니다. 아주 기본적인 수학이기 때문에, 네. 만약에 여기가 좀 헷갈린다, 힘들다 그러면 여러분 중학교나 고등학교 때 교재를 살짝 다시 한번 보셔야 돼요. 알겠나요? 네, 그 다음 문제 볼게요. 전력거래소의 사내 동아리인 관광 동아리에서 새로 회원을 모집했어요. 정회원 25, 준회원 10명 가입했다. 입회비는 정회원이 3만원, 준회원이 만원. 비회원에 비해 정회원은 여행비 20%, 준회원은 여행비 10%를 할인해준대요. 이들 35명과 비회원 4명이 함께 여행을 떠나기로 하고 여행비를 모두 모았더니 입회비를 모두 포함해서 전부 184만원이었다. 비회원 1인 여행비는 얼마겠습니까? 그랬네요. 옳거니? 라고 하는 거죠. 자, 지금 보니까요, 이 입회비를 포함까지 했대요. 그리고 지금 총 25명, 10명이 같이 가요. 35명과 4명이 같이 갑니다. 그러면 얼마인지는 모르지만요. 일단은 입회비부터 계산할게요. 25명에 3만원이니까 여러분 75만원이 벌써 머릿속에 떠오를 거고요. 만원 곱하기 10명이니까 10만원이 일단은 입회비로만 들어온 돈이에요. 그죠? 일단 85만원이 들어왔어요. 85만원이 입회비로 들어왔고 어떤 이제 여행을 갑니다. 여행비가 X1이라고 해보죠. 이 X1에 정회원은 20%를 할인해 준대요. 20%를 여러분 할인해 준다는 소리는 얼마를 받겠다는 소린가요? 원래 100%가 정상인데 그럼 80%만 받을게 라는 소리죠. 80%만 받으면 요거를 식화시키면요. 수화라고 그러죠. 수로 바꿔주면 0.8입니다. 그러면 X에다가 여러분 0.8을 곱하면 이만한 금액으로 정회원은 갈 수 있는 거고요. 똑같은 개념으로요. 그러면 준회원은 0.9의 개념으로 가겠죠.
10%를 할인받는다는 소리는 결과적으로는 90%를 받겠다는 소리고, 이건 숫자로 바꾸면 0.9니까요. 그럼 0.9x1으로 갈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비회원 4명은 그냥 x1을 다 통으로 내야 되겠죠. 했을 때 이 돈 전부 다 합쳤더니 184만 원이래요. 그럼 여기다가 몇 명을 곱해야 되냐면, 네, 아이고, 30명이 아니네요. 25명을 곱하고요. 여기는 10명을 곱하고, 여기는 4명을 곱하고, 얘네 3개를 다 더했더니, 그 녀석이 얼마더라? 85만 원을 뺀 99만 원이더라. 이렇게 식으로 가야 될 겁니다. 자, 계산해 볼게요. 8하고 25를 곱하면 여러분 20이라고 나오죠. 얘가 5분의 4잖아요. 5분의 4이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하고 지워주고, 네, 4, 5, 20이 나오기 때문에 여기는 20x1이 나올 거고요. 여기는요, 계산하면 뭐 9x1 이렇게 나오겠죠. 여기는 4x1. 더해주면요, 33x1이 나오고요. 33x1이 99만 원 이렇게 나와야 되기 때문에 x는 여러분 얼마냐면 3만 원 이렇게 되겠네요. 그 비회원 1인의 여행비는 얼마겠습니까? 3만 원입니다. 라고 체크할 수 있는 거죠. 자, 여기서 여러분, 자, 제가 그냥 드리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여기서는요, 답을 고르실 때 여러분이 지금 이렇게 식을 잡고 할 수 있는 방법이 최선이긴 해요. 최선이긴 하지만 만약에 여러분이 극한 상황이 도래했어요. 시간은 없는데 뭔가 결정을 쳐야 돼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센스 있게 생각을 해보면 20% 할인했다? 10% 할인했다? 이런 거 여러분 10% 할인하면 3,500원이거든요. 3,500원이 할인되면 31,500원짜리예요. 그죠? 20%가 할인하면 7,000원이 할인되기 때문에 28,000원이 되긴 할 거예요. 걔는 괜찮은데 10%가 영 별로일 수도 있어요. 그죠? 거기에 10배 하고 10명이니까 합쳐서 이렇게 깔끔하게 만원 단위로 나올 것인가? 이런 것도 약간 고민이 좀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는 만약에 선택할 여지가 있다면 여러분 3만원이나 4만원이나 이런 깔끔한 값들을 먼저 대입해 봐서 얘로 3만원인 것 같아 라고 대입을 해봐서 비회원은 3만원, 그러면 준회원은 27,000원, 그죠? 네. 정회원은 24,000원이네 하고 여기다가 그냥 무턱대고 25, 여기다가 10, 여기다가 4를 곱해봐서 나머지 99번이 나오는지 한번 찍어봐도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일반적으로 찍어봤을 때 이런 평안한 값을요. 평안한 값을 찍어봤을 때 그 값보다 작다, 그것보다 크다 그걸로 위에 값 아래 값을 대충 예상할 수 있습니다. 그 상태에서 찍는 것도 여러분 나쁘지 않은 방법인데 이건 어디까지나 여러분이 극한 상황에서나 적용하시고요. 일반적으로는 지금 식은 적을 수 있어야 돼요. 하지만 이것도 제가 봤을 때 식은